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11월의 마지막 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혼돈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지 아니면 수습의 계기가 될지 경랑의 11월 마지막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국회 탄핵 소추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3당은 내일까지 단일안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표결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대면 조사 무산될 분위기인데요.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내일까지 이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해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특검을 앞두고 있는 검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비공개로 집필해온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교육부는 내년 3월 적용 방침을 밝혔지만 여론의 추이 그리고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주장한 국회 교문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전국도 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서요.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함께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왜 이번 주를 운명의 일주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일단 청취자와 여러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세 가지 일이 이번 주에 한꺼번에 있죠. 네. 일단 특별검사 임명은 12월 2일까지 네. 금요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개시됩니다. 모레 11월 30일부터 네. 개시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탄핵 소추안 1차 시한을 12월 2일로 잡았죠.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삼각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쓰나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만큼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 아주 빨라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야3당의 움직임 어떤가요? 탄핵 소추안 발의를 12월 2일로 할 것이냐 12월 9일로 할 것이냐 네. 약간 저울질을 했지 않습니까? 12월 2일과 12월 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지금이 정기국회 기간입니다. 예산안이기 때문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400조 원 이상의 예산안도 계속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안건 순서를 이제 탄핵 소추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일단 야3당이 오늘 오후에 합의를 해서 일단 12월 2일 날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선택 날짜는 지도부에 맡기겠다. 왜냐하면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일단은 원칙은 12월 2일로 이제 이렇게 카드를 던져놓은 네. 거죠. 자, 그런데요. 또 그 와중에 아까 이제 세 가지 삼각파도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건데 이 특검 임명이 12월 2일까지 되려면 내일 대통령에게 올려야 되잖아요. 추천을. 그렇죠. 지금 야3당 지금 비박계도 원칙적으로 특검 야당이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이 부분은 원내교섭단체의 권한만 행사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양당만 요구 안건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아마 2-3명의 후보를 들고 아마 이렇게 압축 심사를 하는 거로 하는데 그 특정 후보가 아직 세워나오지는 않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에서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내일 이 시간대쯤 되면 또 이게 아마 큰 뉴스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네. 2명을 추천을 해서 29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이번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특검 후보를 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특검 후보를 역설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그래서 내일 29일 추천되면 사흘의 말미를 두고 대통령이 12월 2일까지 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혹여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거부하면서 국회로 다시 되돌아가서 국회에서 제의를 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그런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뭐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겠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시간의 문제지. 일부 여권 인사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서로 모양새만 나빠지는 그런 형국이 반복되겠죠. 네, 시간을 끌어서 좋을 게 없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여전히 치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당권을 그러니까 작은 그 끈이라도 하나 잡기 위해서 놓지 않으려고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나이 50에 능참봉도 벼슬이다 이런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3자 기자 입장에서 새누리당 집안 내부를 들어보면 딱 이 형국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주류비주류 6인 중진협의체가 돼 있죠. 김재경, 나경원, 정우택, 주호영, 홍문종, 원유철 했는데 이 인사들이 최근에 계속 만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당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을 비주류 쪽에서 추천을 해서 의원총회를 걸쳐서 그 어떤 비대위 구성의 정권을 갖는다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비박계는 당연히 환영인데 오늘 이정현 대표가 한마디 또 했죠. 네. 이 자체가 패권싸움 개파 싸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했는데 뺐네요. 좀 사실은 그 정책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점점 이제 지도부의 권위는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와중에 아까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건가요, 오늘? 네, 수리됐다라 그러죠.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은 보류. 일단은 보류가 됐는데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뭐 가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수리될 때까지 출근하는 거는 공직자의 도리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의 뭐 어떤 SNS를 통한 심경을 밝혔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내가 관여할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공직자로서 자세, 본인의 소임은 다 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정치권 복잡합니다. 청와대 인사도 이제 만약 이 법무부 장관 공석이 됐는데 이 와중에 또 그럼 어떤 인사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채워는 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인데, 자, 사실 지금 이 박 대통령 탄핵보다는 지난 이 주말 토요일 밤에 뭐 그 추운 날씨에 눈보라도 치는데 15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인 걸 보면 즉시 하야를 이제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렇죠. 국민들 지금 마음 심정은 그 상태죠.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법적 절차는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문제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시점은 참 불분명한 거 아닌가요? 일단 뭐 2일 날 한다 그래도 일단은 가결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상태에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헌법재판소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게 사실은 좀 답답한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중에 두 분이 곧 교체될 여지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 구체성이 들어가면 복잡한 그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 그 180일 동안의 심사를 하고 한다라면은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하게 되죠. 그럼 내년 봄이나 여름에 조기 대선 실시하게 되는 거죠. 정치적 그 시간표가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1차 전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다라면은 국민들의 피로도나 그리고 대통령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압박감 이런 것이 굉장히 심화되겠죠. 그리고 심화되는데 결국은 그런 와중이다 보니까 어제인가 그 정치권 원로 인사들이 이른바 질서 있는 하야론을 폐했죠. 국민들의 하야 요구와 탄핵의 그 중간 지점에서 어떤 선택 방안이 물러나는데 좀 타임테이블을 제시하고 중간에 무슨 거국내각 총리도 임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지금 현 후배 정치권에 주문을 한 거죠. 네. 자, 4월 이전에 하야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진 언론으로부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조기 대선 뭐 6월이든
전후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